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희 원장입니다. 우리 엔딩한 사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너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고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를 제가 5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미국이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구나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느끼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크라임, 그러니까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꼭 이렇게 마약이나 특히 마약이 많이 이렇게 인버브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얘기는 듣지만 영어로 마약이 사실 영어로는 그냥 drug이거든요. 마약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이런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무섭게 동물보다도 더 무섭게 변하는구나. 도대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악해서 저 사람 악당, 크리미널 하면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크리미널, 나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그게 왜 생길까를 좀 약간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클리닉에서 가정의학을 하고 있고요. 또 얼전케어 이런 것을 많이 멀티케어라는 데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마약을 또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험도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addiction. 과연 마약, drug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마약이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하는데, 사실 addiction하고 poisoning하고는 다르거든요. poisoning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게 마약에 의해서 뭐든지 죽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중독이 심해지는 거를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약이 왜 무섭냐면, 마약은 환각이나 이런 습관성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의존을 하게 돼요. 마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또 내성을 갖게 돼요.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마약이 왜 무섭냐면 그 피해가 개인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그거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중독이라는 거는 이 디펜던트가 되는데요. 사실 독이라는 거는 내가 먹으면 치사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빨리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또 오히려 독성의 물질에 중독이 되지는 거의 좀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치사량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중독이 되는, 애딕션이 되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 기준을 이렇게 피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도 없고요. 애매하고요. 또 중독이 되었을 때 치료할 때 기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우리 몸에 중독을 됐을 때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이 특별하게 우리가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WHO에서 한 진단 기능이에요.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욕구를 느끼고 뭔가 이렇게 보면 통제가 어려워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지고 막 불필요한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근데 그런 게 사실 마약 말고도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커피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약간의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뭘까? 왜 인간이 그런 중독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연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중독이라는, 애딕션이라는 그런 개념도 최근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 연구가 시작된 게 사실은 1930년대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두 분의 과학자는 캐나다 과학자들인데요. 처음으로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쥐한테 머리에게 자극을 주게 하면서 어떠한 그런 자극을 자기 스스로 줄 수 있는 그런 데시벨을 만들었는데 쥐의 머리의 영역에 따라 자극을 줄 때마다 쥐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떠한 데를 딱 자극을 하니까 그 쥐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면서 계속 그 데시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과학자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머리 아마 뇌 어딘가에 그걸 하면 호기심을 발전하는 거, 그래서 호기심 뭔가 좀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곳이 있나?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1980년대쯤, 30년대쯤에 우리 머리에는 뭔가 자극을 하면 더 자극을 받고 싶어하는 기관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일단 우리 뇌에서 어떻게 자극이 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 핑크색 보이시죠? 핑크색하고 이 노란색, 이 두 뇌의 기능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뇌에게 자극이 있을 때 그 두 경로를 찾아냈어요. 특히 이 핑크색 경로를 보시면요, 그게 이제 도파민, 우리가 말하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나오는 경로가 저기예요. 내가 저쪽을 자극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노란색은 내 머리가 이 도파민이 나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더 나올 수 있지? 하게 내 몸을 실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두 경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실은 마약과 초콜릿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마약 사범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이유하고 사실 우리가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그럼 초콜릿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마약은 내 몸을 죽이고 세상을 정말 항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초콜릿이 먹고서 중독이 되는데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과연 두 차이가 무엇일까?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먹어요. 초콜릿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든 거예요. 먹으면 머리에서 그 아까 말한 그 분홍색 지방 있죠? 그게 자극이 돼요. 이거 좋아. 도파민이네? 기분 좋은데? 나 또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그 노란색 비겐 있죠? 그럼 가서 사면 돼요. 또 먹을 수 있어요. 또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이거 별로 똑같은 맛인데? 아까도 달달하던데 또 달달하네? 또 먹으니까 몸도 좀 살찌는 것 같고 당도 올라가고 안 좋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 안 먹을 거야 하고 이렇게 절제가 돼요. 근데 마약은 그게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마약을 했어요. 분홍색의 그 도파민의 증상이 머리에서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의지로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그 기간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그만해야지 라는 통로가 아예 차단이 됩니다. 그게 바로 addiction,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즐거움을 찾는 쾌락, 도파민을 머리에서 찾고 있는데 음식이나 이런 우리가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drug, 그러니까 addiction 그런 거에 되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 자기가 멈출 수 있게 몸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약물이나 이런 마약은 내 몸에서 그걸 중단을 할 수 없게 이 몸에서 시스템이 돼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마약이 엄청나게 신기한 약물인 것 같죠?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천연 그런 성분, 물질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화학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화학 밑에 구조하고 위에 구조가 있어요. 밑에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위에 하나만
바뀌면 마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 중독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아세틸콜린, 아이다마이신, 엔돌핀이라는 자연적인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아플 때는 이것도 내보내고. 근데 그거를 위에 있는 몰레큐어만 살짝 바꾸면 몰핀이 되고 캐나노밀이 되고 니코틴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우리가 몸에서 내보내는 물질이 아닙니다. 외부의 물질인 거죠. 우리 머리를 이제 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몸에서 초콜릿이나 이런 다른 물질에 비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작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쁨의 물질을 받아요. 초콜릿일 수도 있고 기쁨 그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도파민이 몸에서 나와요. 그러면 기분이 막 좋죠. 그러면 기분이 계속 좋아지면은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몸은 항상성이라는 조절 능력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헤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쾌락을 느끼면 어느 순간 고통이라는 물질을 내보냅니다. 왜냐? 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예요. 이게 마약의 키예요. 내가 기쁨이 좋으면 고통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밸런스를 낮춰주기 위해서 고통 물질을 제거 내보냅니다.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었거나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게 바로 A예요. 처음에 먹었을 때가 A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계속 마시다 보면 내 몸에서 어느 정도 고통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먹었을 때 기분 너무 좋죠. 왜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제 그 도파민, 좋은 몸에 내가 기분 좋아하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 나의 고통 물질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몸에 예를 들어 알코올이라고 생각해. 술을 마셨을 때 처음에 그 나왔던 도파민, 알코올 혈중 농도에서 느꼈던 그 행복감이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의 양은 똑같은데 옛날만큼 왜 기쁨을 못 느끼냐? 내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의 물질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보냈던 그 고통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 느꼈던 거에 도파민만 있는 상태와 고통물질이 있는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몸에서는 고통이 있을 때 그 물질을 느끼게 되면 더 큰 도파민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더 큰 내성을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내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마약이라는 게 왜 무섭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마약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웬디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되게 믹스가 돼 있어요. 흥분제가 있고 진정제가 있어요. 진정제는 내가 막 흥분이 되는 거를 컴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이 진정제는 사실 그 의사들 처방에 많은 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앵자이티, 왜 우리 공황장애 그리고 막 정신적, 사실 이 마약이라는 게요. 정신병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무식하고 약인지 몰라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정신적으로 사회가 불안할수록 정신병이 늘어나고 정신병이 늘어날수록 이런 심리적인 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약물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진정제예요. 진정제는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신체적으로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진정제를 끊게 되면 몸이 막 번벌번벌 뛰거나 땀이 나거나 막 이런 금단 현상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끊기가 더 쉽답니다. 왜냐면 몸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흥분제는 도파민이라는 게 그게 바로 뭐 코케인 뭐 이런 건데 필로폰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신체적으로 금단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함을 느끼는데 그게 또 추익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는 이거 끊을 수 있어 라고 자기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그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진정제와 흥분제의 가장 큰 뉴로케미컬 신경물질의 차이점은 갸바와 도파민이에요. 갸바라는 거는 내 몸을 천천히 좀 진정을 시켜줘요. 도파민은 흥분을 시켜줘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있는
자연스러운 신경 물질인데요. 그것을 이제 이 약물이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코케인, 뭐 요즘 많이 안 한다고 하시지만 코케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미국의 흔한 마약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되게 적은 약을 조금만 흡입해도 많은 도파민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파민, 그러니까 신경 흥분제가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정상을 보세요. 빨간 게 도파민이에요. 우리 도파민은 인간을 흥분시켜서 기분을 좋게 해요.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이건 우리 몸의 물질입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면 난 이만큼을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코케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코케인이 원래는 이제 남아있는 거, 수용체가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코케인이 그 들어가는 문을 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계속 몸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도파민이 막 떠다니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 너무 많은데 그래, 그럼 내가 수용체를 더 만들어서 다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수용체를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그 갈망, 크레이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용체가 많아지니까 더 줘 이렇게 크레이빙을 만들어요. 그거를 코케인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 다시 흡수하는 걸 방해함으로 인해서 이게 원래는 몸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건데 artificially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갈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수용체가 늘어나요. 더 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뿜을 수 있는 도파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도파민이 적어지니까 쾌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불쾌감을 느껴요. 또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몸에서 고통을 또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불쾌감을 막 느끼고 고통의 지수는 올라가요. 그게 바로 금단이에요. 그때 너무나 몸이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고통물질을 또 만들었잖아요. 아까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불쾌감을 이게 도파민이 충분히 없으니까 불쾌감을 느끼고 이 도파민이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왜 도파민,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왜 우리가 그때 이제 막 무감각하고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머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 기억나? 도파민을 내가 코케인을 했을 때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래, 빨리 코케인을 다시 해라고 우리 머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울 때 코케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의 치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가 힘든 거를 견뎌내지 못해요. 그거를 빨리 하게끔 머리에서 또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이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한 번을 그거를 코케인을 했어요. 얼마만큼 뇌가 빨리 그 기억을 하냐면 이 사람이 한 번만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나도 모르게 하고 스닙을 했는데도 머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력을 없애야지만 내가 크레이빙, 코케인을 또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지금 한 달, 4달 됐는데도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은 의지와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머리에서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필로폰은요, 사실 제가 필로폰을 이은 이유는 한국은 사실 지금 미국보다도 한국에서는 지금 필로폰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중독이 되는데 연예인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정상에 비해서 필로폰의 도파민은 한 번만 하는데 1200%의 도파민이 몸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약들은 도파민이 한 번, 그러니까 10번 했다고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될 수 있는 건 다 이런 케미컬, 뉴로케미컬의 작용이거든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여자가 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약들이 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값이 싸고요.
옛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저도 이게 학생 때 그때만 해도 수도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감기약으로 팔았습니다. 알러지 약 중에 하나예요. 그 성분을 그러니까 그거를 가열을 하면요, 산소를 하나를 빼잖아요. 그럼 그게 필로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앤디원 국장님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드럭 딜러들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에피네프린 이런 거 박스째 사서 they have a meth lab 그래서 막 burn-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만큼 만들기가 엄청 쉬운 약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딴 데서 이제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옛날에 많이 이게 지금 법적으로 돼서 이제는 그거를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줘야지만 이제는 살 수 있고 이제 많이 되지만 한국이나 특히 이런 동남아 쪽 많이 있거든요. 사실 마약이라는 거는 한 나라에서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돌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는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약들이 되게 쉽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필로폰 것처럼 한 분 1200%의 도파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다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의사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편이라는 거, 몰핀이라는 거, 펜타놀 이런 거는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의사가 처방하는 약입니다. 수술하셨을 때 몰핀 다 맞으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뼈가 부러졌어요. 몰핀을 줘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체스트 페인이 왔어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럼 몰핀을 줘요. 인간은 페인이 너무 높으면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하고 우리가 수술할 때도 다 마약을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펜타놀 지금 되게 치사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요만큼만 2mg만 있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약과 동시에 포이즌,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독도 될 수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약인데요. 대부분 의사들이 처방하는 아편이나 이런 마약성 진통제가 사실은 독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캔이라는 거를 엔티도트, 그러니까 해독제로 주는 건데요. 의사들이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줄 때 이제는 반드시 해독제와 같이 처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 주위에 마약 성분의 그런 진통제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분이 반드시 가족한테도 말을 해줘요. 너의 가족이 이 약을 먹고 숨을 안 쉬거나 만약에 심장이 멈추면 이걸 코에 뿌려줘라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바로 코에 뿌려주면 바로 그 포이즌 독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911을 부르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금 prescription drug이 사실은 미국에 더 큽니다. 실제적으로 뭐 멕시코나 이런 데서 사실 밀수입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갱들이나 막 진짜 마약 조직 이런 사람들처럼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마약이 안전하진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prescription drug이에요. 펜타놀이라는 것도 패치로 많이 사실은 처방을 하고요.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드로코돈, 노르코, 바이키딘, 악시코돈 이런 것들은 내일 당장에도 치과 가서 이빨 뽑으면 받으실 수 있는 약이에요. 이거는 살짝 다른 쪽의 약인데 이 LSD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특히 우리 젊은 애들이 많이 레크레이셔널 드러그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아직 마약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1급성 독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트라이하게 되면 환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걸 보고 자기가 꼭 슈퍼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고 그래서 대학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기분 좋게 시간이 흐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먹으면 자기가 슈퍼파워가 있는 것처럼 해서 막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아니면 막 차에 그냥 들이받고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약물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이 갱에 조인을 하는 거거든요. 막 총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약간 사실 마약과 이런 범죄와 항상 이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머리에서 혼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총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약물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이 LSD를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더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이 뇌에서 발달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감정적, 이때는 정서적, 이때는 지능적. 아이들이 정서적, 지능적으로는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감정의 조절 능력이 아직 발달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기에는 특히 다른 연령대와 유용한 게 이런 상대적으로 조절되어 있는 뇌의 능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영향을 받아요. 내 친구, 내 또래 집단, 그러니까 파티에 가서 이걸 하게 되면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왜 더 많이 마약을 하게 되냐? 우리 어른들은 그래 너 해? 난 안 해도 돼.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청소년기 때는 제가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되면 나 혼자 떨어질 것 같고 이런 피어 프레셔가 있어요. 그런 프레셔뿐만 아니라 그때는 같이 어울려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마약을 더 빨리 어떻게 보면은 누가 하기 때문에 나도 그거에 대해서 금방 조절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청소년기 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중독성은 엄청납니다. 뇌가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그걸 벗어보지 그러면 정말 딱 한 번, 그냥 파티에 가서 한 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리는 그렇게 벌써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마약은 더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은 시냅시스, 이 지금 딱 점점점 보이세요? 요 물질 하나예요.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뇌에 저게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마이크로스코프로도 볼 수 없는 건데 저 물질이 마약 독성을 일으키고 애딕션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의 범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 또 하나의 마약성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히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이 센트럴 너스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숨을 쉬고 심장을 뛰고 하는 기관까지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생명에도 그러니까 결국엔 사망에 일으킬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좀 의료 쪽으로 제가 말을 해볼게요. 이 의사들이 처방하는 마약 이런 의료용품이 사실은 19세기부터 치료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어르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양귀비라고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씩 키웠대요. 왜냐면 급하게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걸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인 거예요. 아프니까 진통제. 근데 그거를 이제 의료 사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제약회사들이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침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의사가 내일 당장 기침 많이 해요. 좀 잠 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이런 약을 처방해요. 코딘이 들어있는 기침 억제제입니다. 이것도 다 마약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거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악시코딘이라는 약인데요. 이게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약회사들이 약을 좀 팔기 위해서 약간 조작을 했어요. 이 마약성 진통제가 사실은 왜 몸에 안 좋으냐? 이 효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사실 마약이 더 우리 몸에 더 도파민을 더 많이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약회사에서 우리 약은 절대 그렇지 않다. 쭉 간다. 그리고 중독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거를 믿고 많은 사람한테 그걸 처방을 했어요. 그래, 이거는 오피오이드지만 중독성이 적대.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조작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잘못된 연구 결과, 그러니까 조작을 통해서 의사들이 너무나 많이 해서 그때 마약
중독되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 그래프가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로 마약성이 적대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프에서 이쪽 끝에 이쪽에 좀 높게 올라가고 나오게 별로 몸에 크게 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위를 로그로 바꾼 거예요. 로그의 단위는 거의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저렇게 이렇게 좀 눈속임의 리서치를 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환원시켜서 나중에 이 마약성 중독 프레스크립션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사람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환자가 사람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의사들이 처방을 했고 의사들이 준 약을 먹었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애딕션이 된 마약 환자가 된 거죠. 실질적으로 제 친구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예요. 다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가 일부러 마약을 찾거나 드럭 딜러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 한 번 먹은 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를 못했어요. 그 마약을 그 크레이빙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천성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나는 천성적으로 중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가끔씩 이런 약들을 특히 그 신경 안정제 같은 거를 저희한테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막 내가 불안할 땐 이걸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플 때 이거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뇌에 관지가 되면요. 그 중독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케미컬에 의해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거에 우리가 expose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중독에 대한 거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회적으로도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은 서포트가 되게 필요하고요. 내 스스로가 이런 약들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뇌에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야 마약은 나빠. 너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너 잘못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거는 너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마르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 마약도 네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올 수 있어. 너가 나쁜 애가 아니고 네가 멍청해서가 아니고 네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물질이야. 그러니까 네가 호기심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나중에 네가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호기심으로 인해서 네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아무리 니네 친구들이 하더라도 뭐가 있더라 하더라도 호기심 있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것을 키워주신다면 아마도 조금 더 스스로 우리가 서로 보호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우리가 더 어떻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이 락박스 이제 퀘스천을 할 건데 이렇게 좀 위험한 물질들은 따로 잘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특히 할머니 이렇게 좀 아이들 많이 봐주시잖아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자기가 먹던 진통제나 이런 약물을 가방에 넣는데 꼬마 아이가 할머니 그냥 모르니까 집에 열어서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버도스해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우연히 그걸 하나를 먹었는데 중독이 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 물질은 이렇게 나는 잘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가 액시던트리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락박스 같은 거 있는 거 되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퀘스천 2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게 있어요. 필로폰이 한 번을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했어요. 혹시 한 번에 몇 퍼센트가 나온다고 기억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퀘스천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제가 아까 말했는데 마약의 정의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세 가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마약, what's the definition of a drug? 제일 중요한 단어. 응? What is the like definition of a drug? If you're asking substance and the other one. Poison? Addiction. 맞아요, 중독. 누가 했지? 오케이. 맞아요. 마약은 다른 거에 다르게 중독, 애딕션이 있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에서 직접적으로 그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없고요.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에 소비를 해야 그 중독성을 없앨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익스포즈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저희도 DEA라고 해서 Drug Enforcement 그쪽에서 관리를 해요. 이 의사가 얼마나 이런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약을 하는지를 관리를 하고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의사님이 어머니, 아버님 이 약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시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중독성 있는 약은 드시면 처방을 받지 않는 것도 특히 그냥 수술하고 이빨 벗고 받는 그 아무렇지 않은 그 마약성 진통제가 나에게는 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꼭 약 궁금한 게 있으면 주치와 다시 한번 잘 상의하시기